투자자로서 당신이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몇 달 동안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했던 모든 일보다 당신의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파일럿들이 오랜 전부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직업이라는 얘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것은 자동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브로게너의 행복한 한태를 꿈꾸는 파이족 스테이션 운영자 랍샷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모건 하우절 돈의 심리학에 나온 한 챕터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읽고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다시 읽어도 주옥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들은 매번 찾아오나요? 아니면 짧은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나요? 아마도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런 일들은 인생이라는 긴 시계열로 보면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제 인생에서 봐도 실수, 실패, 손실, 차질, 절망, 분노, 무기력 등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구독자님들이라면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그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이든 위대한 현인이든 그들이 그래온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이 인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던 사건들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 몇 안 되는 소수의 사건의 결과가 대부분을 책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22년 과감히 육아휴직을 결정했고 그때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매주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들어졌던 아침 산책 루틴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영상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이 루틴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2021년 테슬라,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들, 세 가지 꼬리가 내 인생의 몸통을 흔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회사에만 올인한 적도 있고 주식 국장과 미장에서 사팔사팔 하면서 주식은 용돈벌이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사업을 시작해서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큰맘 먹고 시작한 일들은 단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매번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도 이 관련 유사한 예시가 나옵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몇 달 동안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했던 모든 일보다 당신의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파일럿들이 오래전부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직업이라는 얘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자동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비트코인과 테슬라 투자 관련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씬에서 유명한 사건들, 2022년 FTX 파산 사태, 2021년 부처님 오신 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사건, 일명 붓다빔을 포함한 몇 개월간의 심지어는 며칠의 공포장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현재의 비트코인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으로는 현재 큰 수익을 얻고 있진 않지만 2022년 12월에서 23년 1월 사이에 트위터 인수 및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에 의한 폭락장,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률 하락에 따른 폭락장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믿고 그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매집했기 때문에 아직 털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조종장에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식 차트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적은 횡보장이지만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은 단 몇 달에 불과합니다. 이때 그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그 전에 털렸다면 최종 투자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에 비해 더 큰 시간에 걸쳐 가격이 움직이지만 약간의 시기를 늘리면 똑같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3년 선모 씨가 부동산 폭락론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매수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짧은 선택은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마련했다면 지금 아이가 커서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현실 문제를 해결했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테슬라 주식과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선택은 만약 운이 좋게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단기 수익에 만족하고 팔고 전세로 가서 제 매수 타이밍을 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책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몬을 얻으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니체는 초인을 어려움을 견딜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에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이 확신하다 라는 구절도 있는데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현인들의 예시도 나오는데요. 차이코프스키가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좌절하고 자살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예기치 않게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고백한 이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링컨이 귀족 가문에서 자라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게티스버그의 연설의 빛나는 구절이나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에서 들려준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현인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라는 마이너스를 교훈 삼아 플러스로 바꿔서 엄청난 성과를 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책 모건 하우절 돈의 심리학에 나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네 인생은 항상 실수투성입니다.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 인생이라는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꼬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